개인 사업자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고민인 사장님 계시죠? 법인으로 해야 될지 개인 사업자로 계속 가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4가지 방법과 가족법인을 만드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의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모두 다 사장님 겁니다. 사장님이 소득세 내고 다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 돈이지 대표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하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매출이 수십억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소득세 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쭉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심플하게 낼 거 내고 내 돈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가 낫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입니다. 왜 많은 사장님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까요? 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순이익이 8,800만 원만 넘어도 35% 세율이 적용되고요. 1억 5천이 넘으면 38%, 3억이 넘으면 40%, 5억이 넘으면 42%, 10억이 넘으면 45%, 이렇게 세율 기간이 굉장히 높죠. 근데 법인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은 순이익이 2억 이하면은 9%, 순이익이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입니다. 그러니까 세율로 따졌을 때 법인세가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개인으로 해서 만약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세가 4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소득세 내고 남는 돈이 5억 8천입니다. 법인은 10억 벌었다고 하면은 법인세가 1억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법인세 내고 남는 돈이 8억 1천만 원입니다. 세금 내고 남는 돈이 법인은 8억 1천만 원, 개인은 5억 8천만 원. 그 차이가 2억 3천만 원이나 납니다. 법인이 세후에 2억 3천만 원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은 남는 돈으로 공장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같은 걸 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에 재투자하기가 좋다는 거죠. 남는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반대로 개인은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회사를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시설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매출도 크게 가져가고 순이익도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충분해. 무슨 사업 확장이야. 지금 있는 거나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법인을 해.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제조업이나 음식업, 건설업은 7억 5천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하나 성실신고를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실신고를 하면 매출 누락하면 안 되고 또 가공경비 넣으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반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매출 누락해도 안 되고 가공경비 넣으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설 법인은 말 그대로 그냥 법인을 한 개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본금 규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본금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소액의 자본금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이나 여행사 같이 법에서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인은 말고요.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도소매업 같은 일반 업종들은 법인에 대한 자본금 규제가 없습니다. 신설법인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집에다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같은 데다가 저렴한 데다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전환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뭐냐면요. 영업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치킨집을 하세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권리금을 받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도 했고 인테리어도 했고 또 기존의 고객들도 많고 하니까 총체적인 권리에 대해서 1억, 2억 이렇게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걸 권리금을 받고 이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넘겨줬으니까 받는 대가죠.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넘기게 되면은 영업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이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권을 권리금을 5억을 만약에 법인에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60% 필요 경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5억의 60%는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억은 비과세로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22%, 그 기타 소득세 4,400만 원을 내야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기타 소득은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해가지고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은 어쨌든 5억 중에서 3억은 비과세로 가져올 수가 있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이 영업권을 5억에 사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영업권은 고정자산입니다. 5억짜리를 사왔기 때문에 그거를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5억 나누기 5년을 하면은 1년에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억씩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세율이 20% 구간에 들어가 있다. 1억씩 비용 처리하면은 2천만 원씩 법인세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간 한다 그러면은 거의 1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법인 전화했는데 법인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5억을 주나요? 영업권에 대한 돈은 바로 안 줘도 됩니다. 법인이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뭐 할부로 5년 동안 주겠다. 그래도 되고요. 법인이 영업이 잘 돼서 1년에 2억씩 나눠서 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금은 기타 소득세는 법인으로 넘긴 시점에 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하면은 이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그 대표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급여, 두 번째가 배당, 세 번째가 퇴직금입니다. 첫 번째 급여부터 설명드릴게요. 대표자의 급여는 임원이잖아요. 임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순이익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순이익이 2억도 넘게 나요. 그러면은 대표자가 1억 정도 가져가고 뭐 1억 정도는 법인에 남겨둬도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돈을 잘 벌어서 막 10억씩 벌어요. 그러면은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뭐 5억씩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정관이랑 주주총회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인이 돈을 잘 벌면 개인 대표도 많이 가져가고 법인이 돈을 잘 못 벌면 급여도 좀 적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란 건 뭐냐면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잖아요. 법인세를 낸 다음에 법인에 그래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후 잉여금입니다.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회사를 만든 주주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이죠. 주인들한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순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배당을 만약에 이제 8천만 원을 해줘요. 그러면 사장님 혼자 100% 가져가지고 배당을 8천만 원 다 받는다.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은 다른 그런 소득들과 다 합쳐가지고 높은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요. 가족법인으로 만들어서 절세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이나 자녀 2명이 있다. 그러면은 주식 구성을 25%씩 이렇게 4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처음에 자본금은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 돈으로 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녀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증여를 해주면 되겠죠.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금 2억짜리 회사를 만든다. 사장님 5천만 원, 사모님 5천만 원, 자녀 5천만 원, 둘째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억짜리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자본금을 더 적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가족법인으로 이제 4명으로 만약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2천만 원씩 4명 이렇게 나눠가면은 2천만 원까지는 15.4%로 그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5.4%만 내면 세금을 더 이상 안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모님이나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이 재원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퇴직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해요. 퇴직금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원래 법에서 정한 것은 1년 연봉의 10%입니다. 만약에 사장님 연봉 1억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의 20%를 하겠다. 1년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은 퇴직금을 2천만 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게 이제 20% 정도까지입니다. 만약에 10년 정도 근무하고
사장님이 자녀한테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만약에 이제 1억이다 그러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고 10년이 되면은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제 사장님이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급여나 배당 그리고 퇴직금으로 사장님이 합법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아시겠죠? 개인은 모든 소득이 개인한테 귀속된다. 근데 법인이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이다.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영업권. 내가 법인을 전환했다 그랬을 때 영업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급여, 세 번째 배당, 그리고 네 번째 퇴직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유리한 점은 내가 소득세 낼 거 내고 나머지는 내가 편하게 그냥 쓰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가 편리하신 거고요. 근데 다만 세금이 너무 많다. 나는 그리고 회사를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아니면 또는 신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세금이 이 법인세가 소득세 대비해서 적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재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으로 내가 시설 투자도 하고 확장도 하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해서 회사를 더 앞으로 더 키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판단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